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매달 받을 수 있는 돈을 그대로 놓치고 있어요. 본인이 게으르거나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제도가 너무 많고 이름이 비슷하고 신청이 복잡해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모르고 지나가면 노후의 불안이 마음부터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노후에 나를 지켜주는 숨은 연금과 수당, 그리고 생활비를 줄여주는 카드와 바우처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듣고 나면 적어도 하나는 바로 신청할 수 있고, 적어도 2개는 전화 한 통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적어도 3개는 가족에게 부탁해서라도 챙길 수 있게 됩니다. 장 선생의 인생 이야기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노후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구조의 문제라는 걸요. 오늘 그 구조를 함께 세워봅니다. 노후 제도는 생각보다 친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잡히는 손이 많지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남한테 패 끼치기 싫어서 그냥 참고 산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어요. 나라가 마련한 지원을 받는 건 패가 아닙니다. 젊을 때 이미 세금으로, 보험료로, 그리고 내 몸으로 납부한 몫을 되찾는 일입니다. 이 관점을 바꾸는 순간 신청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권리가 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해 주시면 매주 여러 번씩 좋은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제도들을 큰 그림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평생 매달 들어오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이 대표이고 소득과 재산이 낮은 어르신께는 기초연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사건이 생겼을 때 들어오는 연금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유족연금이, 장애가 생기면 장애인연금이나 장애, 관련 수당이, 돌봄이 필요해지면 장기요양보험 혜택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셋째는 생활비를 직접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에너지 바우처처럼 전기와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있고, 문화누리카드처럼 문화생활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지역에 따라 교통비나 경로 혜택이 마련된 곳도 있습니다. 여기에 노인 일자리 참여수당처럼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돕는 제도가 더해지지요. 문제는 이 제도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분은 다른 바우처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소득이 생기면 다른 급여가 조정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겁먹지 말고 내 상황을 정확히 말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 사는지, 부부인지, 지금 소득이 있는지, 공적연금을 받는지, 몸이 불편해 돌봄이 필요한지, 에너지 비용이 큰지, 문화생활을 거의 못하는지. 이 5가지만 머릿속에 정리되면 신청 창구에서는 절반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방법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인터넷이 어렵다고 하시지요. 괜찮습니다. 꼭 인터넷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상담 전화가 있고, 국민연금공단 지사가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같은 복지 전반을 안내해주는 창구이고,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신청 관련 안내까지 연결되는 길이 됩니다. 상담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이 한마디로 시작하면 됩니다. 마음의 장벽도 함께 다뤄야 합니다. 노후의 불안이 커지면 사람은 결정을 미루는 습관이 생깁니다. 미루는 이유는 게으름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혹시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면 자존심이 상할까봐, 서류를 준비하다가 창피를 당할까봐, 내가 너무 가난해 보일까봐. 그런데 저는 상담 현장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거절을 경험한 사람보다 아예 시도조차 못하고 세월을 흘려보낸 사람이 마음의 후회를 더 크게 안고 갑니다. 신청은 거절당해도 손해가 거의 없지만 미루면 손해가 커집니다. 특히 기초연금처럼 기준이 매년 바뀌고 소득과 재산도 바뀌는 제도는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될 수 있어요. 그러니 한번 떨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확인하고 기록하고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제도 이름이 비슷해서 생기는 착각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보험료를 내고 가입한 기간과 소득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낮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후 소득을 보완해주는 성격이 강합니다. 둘 다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한쪽만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확실히 잡아야 오늘 내용이 머릿속에서 정리됩니다. 이 장의 마지막에서 한 가지 약속을 드릴게요. 오늘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으시면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과 가족에게 부탁해야 할 일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상황이 어느 제도에 가까운지 감이 잡힙니다. 그 감이 생기는 순간 노후의 불안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돈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연금, 노령연금 이야기를 해봅시다. 많은 분이 국민연금은 젊을 때만 이야기하는 줄 아시는데요. 사실 노후의 중심축입니다. 내가 일하며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일정 연령이 되었을 때 평생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년이라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슬아슬하게 부족해서 못 받는 분들도 있고 예전에 잠깐 가입했다가 끊긴 분들도 있어요. 이럴 때는 임의가입이나 추납 같은 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마다 조건이 달라서 국민연금공단 상담으로 정확히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수급 나이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조금씩 올라가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이라는 선택지가 있어서 조건을 충족하면 더 이른 나이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로 받으면 매달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건강 상태와 생활비 상황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반대로 연기연금이라고 해서 조금 늦게 받는 대신 연금액을 늘리는 선택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는 단순히 돈 계산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일을 하는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병원비 지출이 많은지, 앞으로 몇 년이 가장 불안한지, 이 모든 것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국민연금에서 또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청구를 제때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분은 수급 나이가 되었는데도 신청을 안 해서 연금이 늦게 시작되기도 해요. 제도는 자동으로 내 통장에 꽂히지 않습니다. 내가 청구를 해야 지급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본인이나 배우자가 수급 나이에 들어갔다면 바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내 연금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하면 본인 확인 절차 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에서 가장 예민한 주제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혼과 재혼, 그리고 부부의 연금 관계입니다. 요즘은 황혼 이혼도 흔해졌지요. 국민연금에는 분할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혼인 기간이 길었다면 이혼 후에도 상대방이 받을 연금의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역시 개인 상황에 따라 조건이 달라서 공단에 문의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런 권리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한 번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억울한 순간은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권리가 있었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순간이거든요. 또 하나 국민연금은 단지 노령연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장애연금도 있고 유족연금도 있습니다. 오늘은 뒤 장에서 더 깊게 다루겠지만 미리 마음에 새겨둘 메시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내 삶이 흔들릴 때를 대비한 안전망입니다. 그래서 가입기간과 납부 기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보험 증서입니다. 혹시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퇴사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기억이 있다면 보험료가 끊긴 기간이 없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끊긴 기간이 길면 연금액이 예상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기 경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을 노리는 연금 관련 사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더 받게 해준다. 기초연금 대신 특별연금이 있다. 수수료만 내면 된다 같은 말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국가바우처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수수료를 요구하며 대리 신청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대신해준다는 말로 주민등록번호나 통장 비밀번호를 요구하면 그건 100% 위험 신호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꼭 공단이나 행정복지센터, 129 같은 공식 창구로 가야 합니다. 한번 속으면 돈만 잃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집니다. 노후의 마음은 소중하니까요. 이제 기초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정말 많은 어르신들의 생활을 바꾸는 제도입니다. 다만 오해도 많아요. 나는 집이 있으니 안 될 거야. 자식이 돈을 벌면 나는 해당이 없겠지. 국민연금을 받으니 기초연금은 못 받겠지. 이런 생각이 마음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준은 생각보다 정교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계산해 월 소득 인정액을 만들고 그 금액이 기준 이하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단독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월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25년에 월 34만 2,51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기준연금액이라는 말이 어렵지요. 쉽게 말해 기초연금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기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 금액을 받는 건 아니고 국민연금 수령 여부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기준이 올라갔다는 건 전반적으로 기초연금의 도움폭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기초연금의 핵심은 신청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65세가 되어 처음 신청하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 생일이 다가오는 분들은 미리 달력을 보시고 한 달 앞당겨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급여입니다. 흔히 기초수급이라고 부르는 제도이지요. 이 제도는 단순히 생계비만 주는 게 아니라 생활 상황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뉘어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가 40% 이하, 주거급여가 48% 이하, 교육급여가 50% 이하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가구 소득의 한가운데 값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복지 기준을 만들 때 많이 쓰는 숫자이지요. 숫자가 나오면 머리가 아프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은 한마디로 최소한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병원비가 무섭고 월세나 관리비가 막막하고 식비가 줄어들어 영양이 무너질 때 그때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망입니다. 신청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은 서류가 많아 보인다는 점인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상담입니다. 129로 전화해 내가 기초생활보장 신청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상담하고 필요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는 순서로 가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복지로에는 모의 계산도 있어서 대략적인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은 내 소득이 늘어나면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나 다른 소득이 생길 때 걱정이 되지요. 그런데 이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제도는 소득 변화를 반영해 조정하도록 설계돼 있고
불이익을 피하려면 숨기지 말고 정확히 신고하며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숨기면 나중에 환수라는 방식으로 더 큰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소득이 생기거나 재산이 변동되면 겁내지 말고 먼저 문의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저는 이게 노후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장 선생이라는 이름을 걸고 조언을 드린다면 노후의 복지는 눈치가 아니라 습관으로 챙기는 것이 맞습니다. 노후에서 가장 무서운 건 갑작스러운 사건입니다. 몸이 갑자기 아프거나 배우자가 먼저 떠나거나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통장에 들어오는 돈보다 돌봄과 안정이 더 절실해지지요. 그래서 오늘은 유족연금과 장애인연금, 장기요양보험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족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에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급되는 연금이 유족연금입니다. 많은 분이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모든 연금이 끊기는 줄 알고 겁을 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에는 유족연금 제도가 있어 남은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일정 요건 아래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지급 정지 규정이 있어서 수급권이 발생한 뒤 일정 기간 지급 후 특정 연령까지 정지되는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연령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가입 중이라면 미리 1355에 문의해 우리 집은 어떤 방식이 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극의 순간에 서류를 뒤적이며 처음 배우는 일만큼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로 인해 소득이 줄거나 추가 비용이 늘어난 분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34만 2,510원에 부가급여가 더해져 월 최대 43만 2,510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부가급여는 소득 계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할 수 있고 자세한 문의는 119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장애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대상이 될 수 있는데도 본인이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몸이 아프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행정 절차를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르신 본인이 힘들 때는 자녀나 배우자 혹은 가까운 친척이 함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제도가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입니다. 이것도 조건에 따라 대상이 달라지니 장애 관련 혜택은 한 번에 묶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나뉘어 따로 알아보면 머리가 더 아프고 놓치기도 쉽습니다. 이제 장기요양보험 혜택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쉽게 말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될 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집에서 도움을 받는 제가 서비스가 있고 시설 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등급을 받는 것입니다. 등급을 받으려면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 대리 신청도 가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이나 우편, 팩스, 일부 경우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기본적으로 신청 대상이 될 수 있고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 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을 설명할 때 저는 꼭 마음 이야기를 같이 합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예전엔 내가 남을 돌봤는데 이제는 내가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등급 신청을 미루지요. 그런데 이 미루는 시간이 길어지면 가족의 돌봄 부담이 폭발하고 결국 서로 마음에 상처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을 약하게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빨리 신청할수록
어르신의 존엄을 지키면서도 가족의 관계를 지킬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것이 장기요양보험의 진짜 가치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생활비를 직접 줄여주는 지원과 움직일 수 있게 돕는 제도를 모아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후는 수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출을 줄이는 것이 훨씬 빠르게 체감됩니다. 특히 전기요금과 가스비, 난방비, 교통비 같은 고정 지출은 한번 줄어들면 매달 숨통이 트입니다. 먼저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나 가스, 지역 난방 같은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2025년에는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2026년에도 추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5년 기준으로 1인 세대는 29만 5,200원, 2인 세대는 40만 7,500원, 3인 세대는 53만 2,700원, 4인 이상은 70만 1,300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매달 나눠서 받는 개념이라기보다 정해진 사용기간 동안 쓸 수 있는 총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년도에 지원을 받았고 정보 변동이 없다면 자동 신청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안내되어 있지만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있으면 새로 신청해야 할 수 있으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길도 있고 복지로를 통한 신청 안내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상담센터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다음은 문화누리카드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과 국내 관광, 체육활동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5년에는 1인당 연 14만 원이 지원 금액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발급은 2월 3일부터 시작된다고 공지되어 있고 발급 기간도 정해져 있으니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단순히 놀러 다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문화가 끊기면 마음이 먼저 닳습니다. 노후 우울의 시작은 큰 사건이 아니라 일상이 단조로워지고 세상이 나와 상관없어지는 느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동네 영화관이나 작은 공연, 박물관, 관람 혹은 국내 여행의 교통과 입장료 같은 작은 경험이 마음을 다시 살아있게 합니다. 그래서 문화누리카드는 돈보다 마음의 건강에 더 크게 기여할 때가 많아요. 이제 지역의 경로 혜택과 교통비 지원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로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중교통 우대와 경로카드 성격의 혜택이 많은 지역에 마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지하철 무임 승차나 할인, 버스 요금 지원, 지역시설 이용료 감면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우리 동네 어르신 교통 혜택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이런 질문을 미안해 하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창구는 그 질문을 받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혹시 전자카드 발급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지정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참여 수당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사회와 연결되는 끈을 다시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2025년 노인 일자리 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되어 109만 8천 개가 제공된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유형도 다양합니다. 공익활동 성격도 있고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는 사회 서비스형도 있고 공동체 사업단이나 취업발전형도 있습니다. 특히 사회 서비스형은 일정 시간 근로를 전제로 월 최대 76만 1,040원 수준의 활동비 안내가 되어 있는데 실제 금액과 조건은 참여 유형과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기관에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과 마음에 맞는 일을 고르는 것입니다. 몸이 약한데 무리한 일을 선택하면
오히려 병원비가 늘고 마음이 지칩니다. 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면 돈보다 더 큰 보상을 받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기고 사람을 만나고 내 존재가 쓸모 있다는 감각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노후 건강의 큰 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와 의료급여,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나 문화누리카드 같은 바우처는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어떤 제도는 다른 제도의 대상이 되는 발판이 되어줍니다. 그러니 하나만 알아보고 끝내지 마시고 상담할 때는 꼭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는 다른 지원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면 창구에서 연결 가능한 제도를 함께 안내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조금씩 다가오다가 어느 날 마음이 먼저 늙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오지요. 그래서 저는 복지를 돈의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복지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손잡이입니다. 국민연금은 평생의 기둥이고 기초연금은 빈틈을 메우는 받침이고 유족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사건의 파도를 막는 방파제이며 장기요양보험은 가족의 관계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겨울밤의 두려움을 줄여주고 문화누리카드는 내 마음이 세상과 이어져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노인 일자리는 단지 돈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낼 이유를 다시 만들어줍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한 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오늘 바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129나 1355 같은 공식 창구에 내 상황을 말해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듣는 순간 노후의 불안이 줄어듭니다. 장 선생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복지는 아는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확인한 사람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오늘 확인을 시작하신 분은 이미 노후를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아직 구독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마음의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엄지척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세요.